F고 얘는 F 마이너스지? 누가 더 크다? F 마이너스. 즉 비금속 같은 경우는 이온이 될 때 전자를 얻으니까 이온 반지름이 어떻게 된다? 증가하게 돼. 그죠? 그래서 문제에서 A 원소, B 원소 주고 원자 반지름, 이온 반지름을 준단 말이야. 원자가 뭐 12인데 이온이 20이 되고 얘는 원자 반지름이 20인데 이온일 때 뭐 11이 됐다. 그럼 A는 일단 뭐야? 이온일 때 반지름이 더 커졌잖아. 누구야? 금속이야, 비금속이야? 비금속이 되겠고 밑에 거는 금속이구나 판단할 수가 있다고. 그걸로부터 출발해서 문제를 풀고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금속일 때는 이온 반지름이 감소하고 비금속일 때는 이온 반지름이 증가한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을 하는 당연히 알 수 있겠지, 그거는, 그치? 등전자 이온을 좀 얘기해 볼 건데. 자. 세준아, 등자가 무슨 등자가? 이 등전자 이온. 어? 맞아, 같은 등자야. 전자수가 어떤 거야? 같은. 자, 산소하고 플로린하고 나트륨이 이온이 된다라고 치면, 산소는 어떤 이온이 되느냐? 2개, 6개지. 응? 그러면 자, 2개를 더 얻어서 2-가 되겠네요. 맞아요? 2-. 그죠? 플로린은 몇 개를 더 얻을까요? 원자과 전자가 얘는 7개란 말이야. 하나를 더 얻고 그냥 마이너스의 이온이 되겠죠? 나트륨. 원래 얘는 원자과 전자가 하나인데 그걸 버리지. 그래서 전자 껍질 수는 그냥 2개가 되면서 원래 하나 더 있었으면 없어지니까, 그치? 날라가 버려가지고. 자, 그러면 전자를 전부 다 몇 개니 얘네들? 10개씩 갖고 있죠, 총. 첫 번째 껍질에 2개, 그 다음 껍질에 8개씩 해서 10개씩 갖고 있죠? 맞아요? 그럼 전자수가 같네? 전자수가 같은 이온이다. 그래서 얘네들을 등전자 이온이라고 해. 얘네들은 등전자 이온 관계인 거야. 됐니? 등전자 이온일 때는 반지름이 누가 제일 클까? O 아니면 F가 제일 크냐? 5가 제일 크겠죠. 왜 그럴까? 5 쪽으로 해서 크지나. 핵전화가 어떠니까? 핵전화가 작을수록 커지잖아. 지금 전자수는 10개는 똑같이 같잖아요. 근데 얘는 플러스 8, 얘는 플러스 9로 담기고 얘는 플러스 11로 담긴단 말이야. 플러스 11 제일 가까이 끌려가겠지. 플러스 8이 제일 적게 끌려가고요. 그래서 어느 쪽? 5 쪽으로 갈수록 반지름이 커진다고. 무슨 말이야겠니? 즉 등전자 이온일 때는 원자 번호가 어떤 녀석? 즉 핵전화가 어떤 녀석? 큰 거 아니면 작은 거? 작을수록 지름이 커진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응? 핵전화가 작은 녀석이 반지름이 제일 크더라. 이해되죠? 자, 그래서 원자 반지름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에 전자 껍질 수하고 핵전화다. 그지? 전자 껍질 수가 같을 때는 핵전화를 비교해보고 전자 껍질 수가 다를 때는 전자 껍질 수가 큰 게 무조건 제일 크더라. 되죠? 선생님 이온화 에너지 좋니? 프린트? 125쪽 있는지 한번 볼래? 있어요? 오케이. 이온화 에너지. 내가 저기 17까지 나가고 18까지 이온 결합, 공유 결합 갖고 오긴 했는데 잘은 못 나와서 최대한 나가고. 얘기했죠? 1, 4가 어렵고 2, 3이 쉬워서 2, 3은 좀 지금 빨리빨리 나올 거고. 이온화 에너지. 이온화 에너지 제일 중요해. 이거 제일 어려워, 우리가. 어렵다는 것은 개념이 어렵다는 건 아닌데 문제가 나오면 이제 이온화 에너지 파트 문제가 그나마 이 단원에서 조금 어려워. 어려운 것은 못 풀거나 이런 건 아닌데 헷갈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파트는 이성단원 파트 중간에 있는 파트는 무조건 만점을 받는다. 여기 파트는 다 맞는다라고 생각해요. 왜? 필사에서 틀릴 거기 때문에. 필사단원에서. 이온화 에너지. 자, 이온화 에너지라는 것은 뭐냐면 A라고 하는 원소가 있어요. 기체 상태의 A가 있어. 근데 이 A 원소에서 원자에서 전자를 하나를 떼어낸다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자, A라는 원자가 있는데 거기서 전자 하나를 떼. 그럼 얘는 뭐가 될까? 이온이 되겠죠. 어떤 이온? 플러스 1가 이온이 되겠네요. 맞아요? A라는 원자에서 전자 하나를 떼가지고 플러스 1에 이온이 돼요. 그럴 때 에너지가 투입합니다. 자, 원자에 붙어있던 전자를 떼어낸다는 건 우리가 전자껍질, 보호의 원자 모형은 전자껍질 배웠잖아요. 원래 전자는 자 에너지가 가장 낮은 곳에 붙어있단 말이야. 그치? 수소처럼 전자가 하나인 녀석은 N은 1에 있었겠지, 그치? 그리고 뭐 아까 나트륨 같은 녀석에 제일 원자가 전자는 3S에 있었단 말이야. 그게 제일 이제 걔가 있을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거리지. 근데 그 전자를 떼서 무한대 껍질로 보내버려야 그 전자는 더 이상 원자에 속해 있지 않은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즉 원자 속에 있는 전자를 떼서 바닥 상태에 있던 전자를 떼가지고 무한대 껍질로 보내야지 돼. 이온이 되려면. 그러면 무한대 껍질로 보내려면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겠니? 아니면 거꾸로 에너지를 방출해야 되겠니? 무한대 껍질로 보내야 되니까 에너지를 흡수해야 돼. 에너지가 필요하겠지. 얘를 에너지가 최대인 상태로 보내야 되니까. 그치? 즉 어떤 원자 속에 있는 전자를 떼서 얘를 이온으로 만들고 전자를 떼어내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흡수해야지 돼요. 이때 이 흡수하는 에너지가 바로 뭐냐면 이온화 에너지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온으로 만들 때 필요한 에너지야. 양이온으로 만들 때. 어떤 원자를 양이온으로 만들 때 필요한 에너지가 바로 이온화 에너지고, 사실 이 이온화 에너지를 정의할 때는 원자 한 개가 아니고요. 사실은 1몰의 전자야. 아니 1몰의 원자야. 1몰의 기체 상태의 A 원자가 기준입니다. 1몰의 기체 상태의 A 원자에서 전자도 몇 몰? 1몰. 전자도 1몰을 떼어내야 A 플러스 1가의 기체 상태의 이온이 되는 거죠. 그치? 즉 1몰의 기체 상태의 A 원자에서 전자 1몰을 떼어낼 때 흡수해야 되는 에너지가 바로 이온화 에너지야. 물론 이온화 에너지를 계산할 일은 없다. 근데 수소의 이온화 에너지는 우리가 이미 한번 배웠어. 수소의 이온화 에너지. 무한대 껍질에 있던 전자가 N은 1로 떨어질 때 방출되는 에너지가 얼마였죠? 1312kJ/몰이었지. 1몰당 1312kJ. 맞지? 그럼 거꾸로 무한대에서 1로 갈 때 1312가 방출되는 거니까 N은 1에서 무한대로 갈 때 흡수해야 되는 에너지도 뭐겠어? 1312kJ이지. 그러니까 수소 원자에서 전자 하나를 떼어서 무한대 껍질을 보낼 때 흡수해야 되는 이온화 에너지는 1312kJ/몰인 거죠. 그지? 그거 말고는 이온화 에너지 여러분이 외우거나 계산할 일은 없다. 다만 이온화 에너지가 어느 방향으로 가서 커지는지 아니 뭐 감기 걸린 거 아니고요. 목이 메워가지고 말을 하다. 자, 어느 방향으로 가서 커지는지를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양이온으로 만들 때 필요한 에너지가 이온화 에너지인데 그냥 쉽게 이렇게 생각할게. 전자를 떼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야. 전자를 떼려면 필요한 에너지인데, 그럼 전자가 떼기 어려우면 에너지도 더 많이 필요하겠지. 전자 떼기 쉬우면 에너지가 조금만 있어도 되겠고, 그죠? 즉 전자 떼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니까 떼기 어려울수록 이온화 에너지는 커지더라. 그럼 어떻게 하면 전자가 떼기 어려워질까?
전자가 떼기 어려워질까? 자, 우리 지금 계속 전자 껍질, 핵전화 두 가지밖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지? 전자 껍질 수는 어떨 수? 얘들아, 전자 껍질이 많으면 핵과의 거리가 멀어지지? 네. 그럼 전자 떼기 쉽다, 어렵다? 네. 쉽지 않겠니? 야, 핵과 가까우면 전자가 더 꽉 붙어 있으니까 떼기 어렵잖아. 전자 껍질 수가 많아지면 여기는 전자 떼는 거하고 여기는 전자 떼는 거하고 누가 더 쉽다? 오른쪽이 더 쉽잖아. 에너는 좀만 있어도 떼지겠지? 네. 왜? 핵과의 거리가 어떠니까? 머니까. 얘는 핵과의 거리가 가까우니까 떼기 쉽다, 어렵다? 어렵다고요. 전자 껍질 수 어떨수록? 많을수록 아니면 작을수록? 적을수록 떼기가 어려운 거지? 지금 떼기 어려운 거 얘기하고 있어. 정신 똑바로 차리자. 이온화 에너지 지금 우리 해보니까 헷갈려. 방향이 헷갈려. 많을수록 적을수록 이거 헷갈립니다. 전자 껍질 수가 어떨수록? 적을수록 떼기 어렵다. 떼기 어려운 게 이온화 에너지 커지는 방향이다. 알겠니? 핵전화는 어떨수록? 자, 핵전화를 비교하려면 일단 전자 껍질 수가 같을 때. 핵전화 어떨수록? 핵전화가 큰 게 떼기 어려울까? 핵전화 작은 게 떼기 어려울까? 큰 거. 뭐 얘는 플러스 6이고 얘는 뭐 플러스 9야. 뭐 이렇게 있어. 누가 더 떼기 어려울 것 같니? 오른쪽. 얘는 플러스 9로 답니다. 전자 껍질 수가 만약에 같다면 핵전화가 크면 떼기가 어려워지지. 그치? 핵전화는 어떨수록? 클수록 커진다. 그러니까 전자 떼기 어려운 걸 생각해보면 돼. 전자 껍질 수가 작을수록 그 다음에 핵전화는 클수록 전자 떼기 어려워지니까 이온 에너지 커진다는 거야. 방향으로 얘기해보자. 주기율 계산의 방향. 아, 어저께 선생님이 혹시 폼롤러라고 알아요? 폼롤러? 이렇게 남편이 샀는데 그거를 처음 했더니 와, 여기 삭신이 있으시지. 등하고가 너무 할 땐 되게 시원한데 하고 나니까 다음날 많이 아프네. 자, 주기율표에서 전자 껍질 수가 많아지는 방향은 위였어, 아래였어? 전자 껍질 수는 아래로 갈수록 많아지지? 네. 아랫방향. 핵전화가 커지는 방향은 같은 주기라면 어느 방향?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지지. 합치면 어느 쪽 방향이야? 오른쪽 위 방향으로 갈수록 커집니다. 와, 방향 또 나왔어. 방향이 지금 계속 나오겠지? 어? 오른쪽에 정리해볼까? 여기다 써볼까? 금속성. 야, 이것들의 방향을 다 이제 얘기를 해보자고요. 금속성은 자, 전자 잃기 쉬운 거. 전자 껍질 수가 많고 핵전화가 작은 어느 방향? 왼쪽 아래. 비금속성은 그냥 반대니까. 오른쪽 위인데 오른쪽 위인데 1등이 헬륨이 헬륨이 아니더라. 플로린 1등이지. 이거 쓰자면 프랑심인데 프랑심이 안 나옵니다. 물어보는 거 없어요. 그냥 얘기를 해보는 것뿐. 자, 유효액전화는 오른쪽 아래. 전자 껍질 수가 많고 핵전화가 큰 방향이니까 오른쪽 아래지. 원자 반지름. 오른쪽 아래. 자, 원자 반지름은 전자 껍질 수가 많고 핵전화가 작을수록. 그러니까 어느 방향이야? 왼쪽 아래. 얘랑 헷갈리지 마. 그렇지? 원자 반지름은 핵전화가 작아야지 커지는 겁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왼쪽이야. 핵전화가 작은 건 왼쪽 방향이지? 자, 그러면 원자 반지름도 역시나 금속성이랑 마찬가지로 프랑심 쪽으로 가서 커지는 거죠. 그렇지? 이온화 에너지는 지금 방금 얘기했지? 이온화 에너지. 전자 떼기 어려운 방향. 전자 껍질 수는 적고 핵전화는 큰 오른쪽 위. 그러면 사실 여기서 이온화 에너지, 우리
우리가 전기음성도 자 전부 다 오른쪽 위에요. 비금속성하고 비례 관계인데 대신에 이온화 에너지도 1등이 조심해야 돼. 18조. 자, 오른쪽 위면은 헬륨이잖아요. 근데 헬륨에서 전자 떼는 건 어떨까? 안 되지 않아요? 약간 아니 뗄 수 있어. 근데 이 18족에 해당하는 녀석들은 이온 에너지가 가장 커요. 왜? 너무 안정하기 때문에 전자 떼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1등이 플로린이 아니라 그냥 1등이 헬륨이에요. 이거 조심해. 아까 비금속성의 1등은 플로린이야. 전자를 얻기 쉬운 거, 그지? 근데 18족은 전자 얻으려고 안 하니까 1등이 헬륨이 아니라 플로린이었는데 이온화 에너지는 헬륨이 맞다. 왜냐? 이온화 에너지는 전자 떼기 어려운 건데 헬륨, 네온, 아르고닌 전자 떼기 가장 어려워요. 가장 안정해서. 그래서 이온화 에너지 그래프에서 좀 이따 이제 그릴 건데 거기서 피크를 찍는 애들이 18족에 해당하는 녀석들이에요.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그래프까지 하고 시작. 어차피 같은 내용이니까 지금 끊으면 다시 또 개념을 설명해 하면 여기다가 지금 몇 쪽 하냐? 125쪽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그려야 되나? 자, 뒤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자, 너무 조그만하게 썼나? 보이니? 그죠? 크게 쓸 거야. 예진이가 안 보이려나? 저번에서 설명할 게 좀 있으니까 일단 조금 더 크게 쓸게요. 그냥 너무 작게 쓴 거야. 저게 선생님 영상을 보니까 글자가 생각보다 되게 작게 보이더라고, 그렇지? 그치? 그래서 컴퓨터 화면이나 뭐 그런 걸로 안 보면 그냥 핸드폰으로 보면 진짜 잘 안 보여. 생각보다 글자가 너무 작아서 저 글자 이 글자도 작은데 저건 진짜 아예 안 보일 것 같아가지고 좀 크게. 그리고 선생님 설명하기 위해서도 좀 크게 설명해야 될 것 같아서 다시 그릴게. 소리. 자, 얘들아, 되게 중요한 거였는데 이 단원에서 이온화 에너지가 제일 중요하고 이온화 에너지 파트에서 요거 그래프가 제일 중요한데 보면 자, 가로축은 원자 번호 순서야. 1번부터 20번 순서. 얘들아, 그만 자. 지금 엄청 중요한 거야. 좀 자면 안 돼, 이 순간. 세로축은 이온화 에너지야. 위로 갈수록 커지는 거지. 그치? 자, 그러면 이온화 에너지에서 지금 들쑥날쑥 그래프가 있는데 피크 찍는 애들이 보이지? 피크 찍는 애들. 누구야? 헬륨,
네온, 아르곤 얘네가 누구지? 18족에 해당하는 비발성 기체들이죠. 얘네들이 가장 높아. 18족 비발성 기체가 왜 이온에 가장 높을까? 매우 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전자 잃고 싶지 않아요. 즉 전자 떼기 가장 어려운 게 18족인 애들이야. 가장 안정하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가장 안정해서 가장 전자를 잃기가 어려워.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에서 이렇게 선생님 그린 것처럼 원소를 다 안 줘. A, B, C, D로 나와. 그럼 피크 찍는 애들이 누군지를 찾아서 앞에는 산소네 이런 식으로 찾아줘야 돼. 알겠니? 첫 번째 피크가 누구야? 제일 꼭대기 있는 게 헬륨이야. 1등. 그 다음 네온, 아르곤이겠지. 그치? 맞아요? 2번, 10번, 18번이지. 이 피크 찍는 애들을 기준으로 해서 이게 친절하게 원소 기호로 안 주고 A, B, C, D, E로 줬을 때 18번이네 앞에 거래 16번이구나 이런 식으로 찾아줘야 된다고. 어떤 원소인지 알겠지? 그래서 꼭대기에 있는 애들이 18족이라는 거 기억을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자 이온 에너지는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갈수록 커진다 그랬어? 오른쪽 위로 갈수록 커진다 그랬잖아. 즉 같은 족에서는 어디로 갈수록? 아래로 갈수록? 아니면 위로 갈수록? 위로 갈수록 커지지? 전자껍질 수가 작을수록 되게 어려우니까 같은 주기에서는 왼쪽 오른쪽 어디로 갈수록? 오른쪽. 봐봐 헷갈리지? 오른쪽으로 갈수록 핵전은 커지니까 그치? 그러면 여기 그래프를 봐봐. 수소하고 헬륨이 1주기야 1주기. 같은 주기에서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지지 그치? 그 다음에 리튬부터 네온까지가 2주기야. 여기가 2주. 나트륨부터 아르곤까지가 3주기야. 근데 어제 또 얘는 4주기 이렇게 가겠지? 근데 봐봐. 같은 주기에서는 오른쪽으로 갔어. 다시 얘기해서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이온 에너지 커진다고 했거든? 근데 예외인 지점이 보인다. 봐봐. 리튬부터 네온까지 그럼 쭉쭉 가야 되잖아. 근데 내려오는 지점이 보이지? 두 군데. 어디? 베릴륨에서 붕소, 질소에서 산소로 갈 때 내려오는 점이 보이죠? 지점이. 보여요?